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힘차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장이 다시 좀 조정 구간들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우리가 이 단기적인 전망들과 이 장기적인 전망들, 그리고 시장에 보여주고 있는 뭔가 유의미한 움직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또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3대 지수 간단히 보겠습니다. 네, 어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부분 0점대에서 지금 움직였는데요. 자, 그 이유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이제 조금씩 둔화되는 어떤 시그널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올린 영상에서 제가 김광석 교수님이랑 인터뷰한 영상에 보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영상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경기 침체를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과거에 금융위기 때처럼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했던 그런 구간들이 경제 위기인 것이고 경기 침체는 이 성장률 자체가 꺾인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또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과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자산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투자에 좋은 기회가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상기를 해야지 잘못된 판단으로 이 돈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들 강조를 드리고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연준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는 영역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고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금융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이죠. 근데 고용과 관련 지표가 어제 이제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보시면은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상회하면서 지금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들의 수가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3만 1천 명이 신규로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석 달 만에 가장 크게 늘었는데 더 문제는 지금 2주 연속으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이 2년 내 최대치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고용이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지금 꺾여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전미주택건설협회에서 주택시장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이전과 예측치를 모두 다 지금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얘기는 주택시장의 심리지수가 꺾여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주택시장이 좀 침체될 수 있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이전치를 크게 하회를 해서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졌고요. 지금 예측치까지 하회를 하면서 미국의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했냐? 연준이 설명을 한 거는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 때문에 그렇다. 지금 자동차와 부품 생산량이 급감을 하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단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파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 노조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좋지 못한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들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저께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어제는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집계한 제조업 활동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전과 예측치를 조금 하회를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지금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전체적으로 시장의 상황들이 좋지 못하다라는 시그널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상상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인상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물가지수, 고용지수, 뭐 경기와 관련된 모든 지표들이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불가능하다라는 시그널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12월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99.8, 그리고 내년 1월은 97.8, 둘 다 압도적으로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어제 그저께 좀 장대 양봉을 크게 그렸는데 어제는 좀 상당 부분 반환을 했습니다. 저 요까지도 내려갔었는데 다행히 좀 반등을 해서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36.2K입니다. 그래서 전날보다 지금 장이 바뀌고 약간씩은 좀 오르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뭐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 매수세와 매도세가 지금 너무 많이 좀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거를 확정적으로 얘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걸 맞추는 건 신의 영역인 거고요. 네, 그럼에도 제가 뒤에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좀 중요한 구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지지 구간이나 이 저항 구간들인데 특히 지지 구간을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 구간까지 이제 만약에 주말 동안에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흐름을 가지고 갔을 때는 우리가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에 대한 어떤 하나의 어떤 가이드들은 좀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과거에 굉장히 매물대가 많은 그리고 굉장히 많은 거래량들이 있었던 그런 구간들이 결국은 중요한 지지나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확정적으로 이게 그 구간까지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4.17%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큰 마이너스 4.24%이고요. 보시면은 솔라나 같은 경우는 10% 이상 하락을 했고, 지금 매틱도 거의 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인링크도 지금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근데 최근에 이 코인들보다는 조금 더 뒤에 부각이 되고 있더니 아발란체는 여전히 상승의 움직임을 이어갔는데요. 자, 이 흐름들을 지금 보시면은 그래도 비트코인은 조금 더 일관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 알트코인들은 크게 오른 만큼 또 크게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등락대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트레이딩에 대한 어떤 스킬들이 뛰어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 코인의 어떤 장기적인 가치를 굉장히 확신하시는 분들은 그 투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어쨌든 뒤에도 강조를 드리겠지만 기회비용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더 많이 투자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한 것들을 언급을 드리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더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명확한 어떤 가격 상승에 대한 소스들이 있는 거죠. 근데 나머지 코인들은 근본적인 어떤 이유들보다는 계속해서 순환 펌핑의 형식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해서 지금 하락의 추세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현물 ETF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조금 더 가시화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7계단 하락을 해서 63입니다. 여전히 탐욕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CBD 차트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어제랑 큰 폭의 변동은 없었고요. 지금 38K에서 여전히 가장 강력하게 매도벽이 형성되어 있고 그 상단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매도벽들이 생겨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매수벽 같은 경우는 지금 35K에 있던 매수벽도 오히려 좀 더 옅어지는 모습들이고요. 뚜렷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매수벽은 없습니다. 네, 고래들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요 구간에서 이제 매물을 좀 던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하락들을 유발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고래들 도 지금 일제히 다 물량들을 던져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을 했는데 지금 바로 최근에 지금 고개를 딱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의 흐름들이 어디로 가게 될지에 대해서는 주말 동안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뉴스들을 보겠습니다. 11월 17일까지 지금 예정되어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심사 대상이 두 개였죠. 하나는 해시덱스였는데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프랭클린 템플턴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블룸버그의 제임스 A 파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시한이 굉장히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까지 SEC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수정안들을 SEC의 권고에 따라서 제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위즈덤 트리가 지금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금융기관들이 계속해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행보들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어제 블랙락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뭐 신청했다 이런 또 커뮤니티 기사들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폼을 보시면 S1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미 19B4를 갖다 제출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미 기정사실로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기본 양식을 제출했고 이제 심화된 양식까지 제출하면서 지금 블랙락이 지금 이 시장에 보이고 있는 행보가 지금 어떤 것인지를 더 명확하게 이제 알 수 있게 된 것이고 아마도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이미 이더리움 선물 ETF도 승인이 됐고 그 구조들이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승인들이 거의 확실한 이유는 이 제임스 A 파트와 에릭 바추나스가 서로 이제 좀 주고받으면서 공유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SEC가 계속해서 지금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증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더리움도 증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속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명확해 보이는데요. SEC가 수년간 이더리움이 상품이라는 걸 알면서도 묵인해 왔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왜냐하면 이거는 수년간의 어떤 행보들로 지금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SEC가 선물 ETF도 승인을 이미 해줬죠. 그리고 지금 블랙락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거는 그 지점들이 이제 명확하게 파고드는 어떤 행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행보들이요 이미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거의 2018년 그 당시부터 이미 SEC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느냐 이거를 SEC가 이더리움이 증권이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와 밥그릇 싸움이 완전히 본격적으로 대두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본인들의 입지가 쪼그라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잠재적 부통령 후보로 언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벡 라마스와미라고 하는 분인데, 자, 이 사람이 지금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부통령 후보로 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본인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은 연방 차원의 암호화폐 규제 대다수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SEC의 직원 수를 대폭 줄이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당선이 되면은 암호화폐 시장에는 뭐 큰 어떤 호재들이 될 수 있는데, 자, 그럼에도 이 주장 자체가 조금 과격하고 좀 진보적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과는 완전히 대치가 되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공화당원들과도 좀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러티브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하고, 그만큼 지금 현재 대선에서도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점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테더의 어떤 거래량들이 늘어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나 다른 이제 코인들의 가격이 오르는 그 장표 어제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 이제 테더 CEO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본인들이 향후 6개월 동안 비트코인 채굴에 5억 달러를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자체 채굴 시설과 그 타 채굴 업체 지분 인수 이런 부분들에 사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앞으로 지금 이 시장이 굉장히 많이 살아나서 가격이 크게 오를 거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 채굴에 신규 투입을 해서 본인들이 전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1% 점유율을 목표로 이렇게 추진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테더의 트랜잭션과 그리고 이 거래 볼륨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 추세들과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어떤 흐름들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들도 거의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결국은 계속 자본이 흐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테더가 많이 거래가 된다는 것은 역시 이 시장에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신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원화 거래가 많이 있지만 미국을 필두로 한 그런 주요 국가들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도 계속해서 이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최근에 가격 상승이 일어나면서 네트워크 활동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일일 활성 주소가 늘어나서 지금 96만 개 이상으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1, 2위를 엎치락뒤치락 했던 게 이더리움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크게 갑자기 팡 치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라이트코인입니다. 지금 라이트코인이 일일 활성 주소가 무려 79만 7천 개로 지금 앞서 96만 개인 이 비트코인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인투 더 블록 자료에서는 지금 더 많이 올라오는 거를 볼 수가 있고, 뿐만이 아니라 지금 라이트코인의 트랜잭션도 지금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선은 첫 번째 보여드렸던 이 장표에서는 여전히 그럼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거, 가장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라이트코인을 언급을 드리는 거는 라이트코인이 지난 8월 달에 반감기가 지났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라이트코인이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를 제가 계속해서 전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는 어떤 특이한 움직임들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와 함께 라이트코인이 크게 지금 부각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게 라이트코인인지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비트코인이 또 반감기를 지나게 됐을 때 어떤 파급 효과를 낼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비트코인은 훨씬 더 많은 호재들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뭐 현물 ETF 승인도 있고, 거기다가 지금 시장의 어떤 거시경제 흐름들도 바뀌는 그런 타이밍들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반감기 이후의 대세 상승장은 확실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시장이 또 살아나고 있는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대출 플랫폼이죠. 에이브라고도 하고 뭐 아베라고도 부르는데, 지금 대출 볼륨들이 기록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하는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대출 플랫폼을 대표하는, 사실은 아베와 그리고 메이커다우가 거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디파이가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를 넘어서 이 시장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또 지표를 보면은 비트코인의 MVT라고 하는 온체인 지표가 있죠. 네트워크 밸류 투 트랜잭션 이렇게 부르는데,
네, 이거는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와 거래량 사이의 관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의 가치가 지금 거래량에 비해서 크게 형성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보다는 시장 가치가 더 크게 형성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고평가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투자의 열기가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장에 유입이 되고 이 시장의 상승세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크게 지금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요거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크게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너무 이제 이렇게 과열된 상황에서 새로운 소스들이 없으면은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의 불장 때 보면은 이 MVT가 상승되는 것과 가격의 상승 흐름은 동일하게 움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비트코인 가격 전망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의 지금 RSI가 계속해서 과매수 구간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하강 커브를 그리면서 지금 과매수 구간에서 이탈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단기적으로는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힘의 균형에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 어떤 구간들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10월에 상승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좀 상승 랠리를 이어갔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구간, 38K와 40K 요 중요한 구간에 우리가 이제 최근에 도달했었고, 이 구간을 뚫느냐 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수들이 생길 수 있었는데,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지금 36K 거의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요 하단까지 지금 가격대가 내려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가격이 여기서 조금 더 랠리를 펼칠 수 있었으면은 이제 50K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46K라고 하는 구간들도 이제 중요한 구간으로 작용을 하지만, 어쨌든 요 구간들까지 갈 수 있는 어떤 랠리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RSI도 지금 이제 과매수 구간을 벗어났고 매도세가 조금 더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격이 더 아래로 이탈하지 않는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6K에서 만약에 우리가 하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중요한 지지 구간들이 이제 몇 개가 형성이 되는데, 이제 그 지점들을 좀 보면은 우리가 투자에 약간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주말까지 형성됐던 35.3K입니다. 요 구간과,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탈했을 때는 34.1K까지도 지금 열려 있는 구간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어쨌든 지지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구간까지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이제 33K까지도 지금 열려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데요. 자,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33K에서 지금 보시면은 과거에 굉장히 많은 어떤 거래량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 매집 물량들이 가장 많이 지금 분포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하락을 하더라도 일단 단기적으로 엄청난 악재들이 생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요 구간에서 이제 지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그 상단으로도 나름 좀 두꺼운 구간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돌파가 당하면은 여기 굉장히 지금 물량들이 적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순식간에 돌파를 당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요 구간들로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25K에서 또 30K 사이에서 많은 물량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래스노드의 분석에서는 만약에 30K 지지선을 다시 테스트하게 됐을 경우, 자,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면은 이 홀더들이 보유 물량을 여기서는 매도하기보다는 추가 매수로 소화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33K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마지노 저항선이고, 이것까지 뚫리게 되면은 30K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이제 글래스노드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이것들을 뭐 이렇게 내려간다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어떤 호재와 악재들이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중요한 구간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구간들을 좀 염두에 두고, 만약에 분할 매수를 하고 계신 분들은 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장기적인 평가로 봤을 때 우리가 반감기나 이런 그 이후의 구간들을 바라보면은 뭐 지금 구간도 일단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가장 또 싼 가격에 구매를 하시고 싶은 것이 또 투자자들의 마음인 거죠. 네, 그리고 크립토코인이 제시한 또 관점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이 알트코인의 스트렝스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어떤 강도들이 더 강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알트코인이 펌핑이 되니까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되나 알트코인에 투자해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비트코인을 매집해야 되는 구간이 맞고요. 만약에 트레이딩을 통해서 단기적인 차익들을 계속해서 실현하시는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최근에 펌핑됐던 코인들을 보면은 뭐 솔라나라든지 아발란체, 폴리곤 같은 검증된 그리고 무엇보다도 레이어 1 플랫폼들 위주로 좀 펌핑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게 순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제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메이저 알트 위주로 좀 펌핑이 되고 있고 만약에 자발트 위주로 펌핑이 되면은 그거는 사실은 초보 투자자분들은 쳐다도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올라탔다가는 손해를 보는 게 거의 대부분이 되거든요. 근데 레이어 1 플랫폼 위주라고 했을 때는 이게 단기적으로 기회 비용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나을지 그걸 고려를 하면은 저는 비트코인이 낫다라고 보는데 레이어 1 플랫폼은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지금 좋은 결과들을 낼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요. 비트코인에 비중을 많이 두시되 만약에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또 본인의 어떤 투자 원칙 하에 효율적으로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얘기는 그렇게 과거에 우리가 이제 상승의 추세들이 나타났던 그 구간들에서 보면은 지금 알트코인들의 펌핑들은 계속해서 나타났던 현상들이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주기들이 지금 조금 더 평소보다는 일찍 펌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구간들은 2016년, 2018년에도 다 이제 똑같이 반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도 이제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뭐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것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매트릭스 포트의 어떤 전망들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매트릭스 포트가 계속해서 산타 랠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45K 도달을 이번에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강세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들이 집대성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결과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